생각으로는 추가 지분 투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 빅테크들의 지분을 투자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삼성 파운드리가 TSMC 대비해서 좀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TSM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만 정부의 입김이 강하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보다는 굉장히 응시의 폭이 제한적이라고. 네,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긴급하게 또 연락을 드린 게 바로 오늘 그 미국 정부가 그 인텔의 지분 인수 외에도 이 삼성전자의 지분도 인수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속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또 전문가이신 대표님을 모시고 좀 고견을 들어보고자 연락을 드렸는데, 갑자기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이어서 이 삼성전자의 지분에도 투자한다고 이렇게 의사를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지금 그 미국의 칩스법을 통해서 그 첨단 제조업을 미국 내에다가 투자를 하게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보조금을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보조금을 자기는 지불하지 않겠다, 주지 아, 않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약속을 뒤집을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부작용이 빠르게 되고, 이제 약속을 지키면서도 이제 미국이 실질적인 실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한 것 같고요. 이번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보조금에 따른 이제 지분을 어, 확보하게, 그러니까 사실상 투자를 하는 거죠, 미국 정부가. 이제 그런 형태로 조금 이제 전환해서 약속도 지키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신뢰도 얻는 뭐 그런 지금 정책을 수립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그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을 하면은 보조금을 준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이미 생산을 했으니까 그 대가성으로 준다는 건데, 지분을 인수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사실상 이 보조금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사실상 보조금이 아니라 지분 투자의 형태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음, 그로 인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는 경제적인 이익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지분을 통해서 그 해당 회사들, 그러니까 뭐 TSMC나 뭐 삼성 파운드리나 뭐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어떤 통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음, 장치들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음. 보니까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을 인수한다면은 이 삼성전자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그 금액을 지분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1%에서 한 2% 정도 되더라고요. 뭐 이 정도 금 취득하게 될까요? 네, 지금 뭐 러트닉의 안대로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가 지분 투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보조금을 더 주는 명목으로요. 네, 맞습니다. 아, 추가 지분 투자를 하면 이제 조건은, 예를 들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의 뭐 2나노 공정 수율이 충분히 올라가거나, 그리고 이제 향후, 경쟁력이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 들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 지분을 확보를 해서 이제 나중에 뭐 차익을, 실현하거나 그런 식의 어떤 엑시트, 방법 생각할까. 그렇다면은 뭐 들어보니까 긍정적인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정부가 정말 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인수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득과 실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얻을 수 있는 배들은 어쨌든 지분을 투자하게 되면 그 해당 회사가 잘 되게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뭐 이렇게 부당한 경쟁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디펜스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음,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들을 또 이제 가급적이면 지분을 투자한 감성 파운드를 좀 뜨게끔 하는 음, 그런 효과들을 누릴 수 있는 거고, 또 단점으로 생각하면 아무래도 경영의 어떤 독자성, 우리 음, 또 한국 기업의 어떤 그런 버버넌스에서 미국의 입김이 강해진다라는 건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닌 거죠. 음. 근데 이제 뭐 거버넌스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셨는데, 뭐 한국에서도 어떻게 본다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
이 뭐 정부의 뭐 정책이라든지 방향에 따라서 좀 기업 활동하기에 제약이 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미국 정부가 같이 좀 그런 부분에서 입김을 넣어준다라고 했을 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이제 음. 삼성 파운드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어, 예를 들면, 삼성 파운드리의 미국 법인만 따로 떼서 투자를 받는 방법도 있고요. 아, 이게 약간 분할해가지고요. 물적 분할이라든지. 네, 네. 그렇죠. 이제 현지 법인에다가 이제 투자를 받는 방법도 있고, 그런 아, 식으로 분할을 해서 미국 음. 빅테크들의 지분을 투자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미국 정부를 설득을 해야겠죠. 그럴 아, 예전에 나왔던 그런 방향이죠. 이게 어떻게 본다면.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공적 기술을 확보를 하더라도 이게 고객 유치에서는 아직까지 퀘스천이 있거든요. 물론 네. 이제 최근에 테슬라나 이제 애플의 CIS 같은 경우를 일부 좀 확보하긴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서버용 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버 칩은 결국 그 AI 군비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국 입장에서 전략 자산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빅테크들의 지분을 투자해서 삼성 파운드리 미주 법인을 어느 정도 이제 통제할 수 있게끔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뭐 그런 구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미국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중국이라든지 원래 삼성전자가 고객으로 삼았던 그쪽 고객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 파운드리에 한해서 이렇게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삼성전자가 뭐 중국 고객 대상으로 무슨 뭐 파운드리 사업이나 그런 거를 하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도 없겠네요, 진짜. 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썩 유쾌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또 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보면 사실 오늘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더라고요. 확실히 시장에서도 이러한 미국 정부의 지분 인수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시장에서도 음. 오늘 같은 날에 뭐 강보합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이걸 악재라기보다는 호재로 인식하는 상황이 음.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뭐 계약을 맺었었던 이 테슬라와 애플 간의 그런 관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미국 정부가 지분을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더 이게 좀 탄탄해지거나 뭐 계약의 연소성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음. 이번 그 네. 지분 투자 정도로는 뭔가 확신을 가지기는 조금 이제 미흡하고요. 여기서 음. 이제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고 구도를 어떻게 짜는지는 우리 정부나 삼성전자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만 인수한 게 아니라 대만의 TSMC 지분도 같이 같은 방식으로 인수한다는데 TSMC는 삼성전자와 달리 이미 대만 정부의 지분이 있습니다. 이 대만 정부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TSMC 대비해서 좀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어, 아마 TSMC도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주 법인만 따로 분할해서 운영하는 걸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만약에 그런 의사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 조금 더 삼성 파운드리가 좀 더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뭐 최근 트렌드를 보면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미주 그 테일러 팹의 최첨단 공정을 올인하는 그림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TSM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만 정부의 입김이 강하다 보니까 본사에서는 올 하반기에 2나노 공정을 셋업을 하는데 미국 애리조나 팹 같은 경우는 이 2나노 양산이 되려면 한 2년 정도의 시차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만 봐도 삼성 파운드리보다 TSMC가 굉장히 유연한 의사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할 수밖에 음.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TSMC 지분을 투자한다.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껄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음. TSMC 같은 경우는 대만 정부 차원에서 이걸 안보의 중요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보다는 굉장히 응신의 폭이 제한적이라고. 음. 그리고 뭐 보니까 뭐 인텔 지분 투자하고 마이크론 지분도 투자하고 뭐 삼성전자 지분도 투자하고 아무래도 이 미국에서 그리는 이 반도체 중심의 뭐 큰 그림 이건 무엇일까요? 일단 트럼프가 생각하기에는 이 보조금을
그냥 공으로 주기에는 아깝다라는 게 1차적인 생각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또 그림을 만드는 거는 해당 기업들이나 국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하게 활용할 경우에는 이게 또 국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단 반도체 그 산업 자체 내에서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가릴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미국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렛대로 좀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고심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뭐 반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또 보면 이런 것들을 또 잘 활용해서 어떤 외교적인 카드로 잘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가 해온 그동안의 어떤 방식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도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SK 하이닉스 지분 인수한다는 얘기는 별로 없네요. 그거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것 자체가 첨단 파운드리 공정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타깃이 되는 게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TSMC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텔, 자국 기업의 인텔에다가 이제 지분 투자를 하게끔 해서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니즈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TSMC의 도쿄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뭐 테슬라하고의 딜이 성사가 되고 이나노 공정에 대한 가능성들이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일단은 발을 걸쳐 놓으려고 하는 뭐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끝으로 이 지정학 시대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요? 일단 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뭐 이게 뭐 매일매일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변수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유연하게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유리한 구도 그리고 우리 국익에 맞는 구도로 잘 이끌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잘 하려면 결국 트럼프를 잘 알고 트럼프를 잘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카드들을 마련해 놓고 그중에서 이제 마치 트럼프가 결정하게끔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이제 이 지정학적 시대이고 그다음에 뭐 사후관세 다 뭐 등급별로 이제 부과가 됐는데 뭐 물론 이 세계화 시대에 비해서는 뭐 관세율도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뭐 단가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어도 이게 다 같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상을 잘 이어가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오늘 다룬 그런 삼성전자 지분 투자 이슈 같은 경우에도 잘 활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뭐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확실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수 대표님, 이게 바쁜 시간에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